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그 국제 결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그 국제 결혼을 꿈꾸기도 하지만은 또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. 제가 겪은 좋은 점, 힘든 점,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.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먼저 제가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제가 나이가 40이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. 국제 결혼을. 그 제 인생 이야기를 이제 보신 분들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참 삶이 많이 지쳐 있었죠.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사실 뭐 어디 내세울 것도 없었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태국 사람 태국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좀 한눈에 보고 반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랑 하나만 믿고 사랑 하나만 가지고 잘 살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예, 와이프도 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가정만 책임져 주면 된다. 그거 하나만 저를 이제 믿고 의지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제가 처음 시작할 때. 예. 그래서 국제 결혼 시작하실 때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. 이거는 맞습니다. 뭐 꼭 돈이 있어야지, 뭐 몇천만 들고 있어야 몇 억이 있어야 된다. 뭐 국제 결혼 그 업체 있잖아요. 네, 거기 뭐 최소 1,500 이상, 뭐 2,000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돈이 들어가죠. 근데 연애 결혼을 통해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연애 결혼을 추천드립니다. 예. 그 업체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안전성이나 물론 이제 그 업체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 근데 저는 이제 연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업체 쪽은 잘 몰라요. 근데 제가 아는 동생도 보면은 업체를 통해서 했는데 뭐 잘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연애를 통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가까운 정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,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 결혼을 했고,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연한 기회는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,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, 뭐 이런 부분들,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.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. 예, 그래서, 결혼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. 예, 뭐 설레고, 진짜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, 너무 좋았는데, 이제 현실은 조금 달라지죠. 현실은. 예. 그래서, 물론 한국 사람들과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, 초반에 정말 행복하고 좋고 한데 같이 살아보면 서로의 단점도 보이고 하는 건 똑같아요.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뭐냐?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. 문화적인 차이. 또 그 언어적인 문제. 예, 그게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도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저 영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은 됐어요. 근데 이제 깊은 대화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언어가 잘 안 통하게 되면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국제 결혼에 대해서.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콩글리시 정도는 되셔야 돼요. 최소한. 예. 그리고 요즘엔 물론 이제 어플이 발달이 돼서 번역 어플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. 한계가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. 피곤한 날이 있어서, 나 좀 쉬고 싶다. 이걸 이제 뭐, 대화하는 과정에서, 이렇게 뭐, 저한테 물어봤는데, 제가 답변을,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. 보통 한국 사람 얘기하잖아요. 뭐,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, 거기서 화를 내더라고요.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, 그, 태국에서는, 이런 표현이, 이런 대답이, 좀 상대방한테 좀 화를, 좀 이제,
뭐랄까, 성의 없고, 뭐, 물론 한국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태국에서는 더 그런 게, 좀 기분 나쁘게 이제 대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서 저도 좀 놀랬었어요, 그때 당시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.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벌어서 이제 태국에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러기 아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문제로 서로가 다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막 제가 그 돈으로 이제 막 싸우고 이런 적은 없지만 제가 많이 힘든 거예요. 제 스스로가. 네, 많이 힘들다 보니까 네,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셔야 된다. 네, 그래서 서로 간의 경제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고려가 돼서 진행이 되셔야 된다. 부분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아시는 부분이지만 문화 차이. 네, 문화 차이가 있었어요. 그래서 문화 차이에서는 서로 간에 난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제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 왜 자꾸 이렇게 자주 연락하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오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작은 차이가 쌓이면은 또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서로 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. 많이 대화를 하셔가지고 풀어가시면 될 거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단점들만 쭉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국제교류를 통해서 배운 점도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한류 문화라는 게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많이 좋아졌잖아요.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이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고려하셔가지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참 힘들다 이런 부분.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, 그다음 소통 부분, 언어죠.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혼이 좀 안정적이고 또 잘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국제 결혼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다 한다면 첫 번째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성급하게 정말 사진만 보고 이 사람 너무 이뻐 막 해서 막 그렇게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이것저것 다 알아보셔야 된다. 조금 더 알아보시고 주변 사람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먼저 다지시라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언어와 문화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사랑은 기본이지만 그 위에 현실적인 그 준비가 없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저도 이제 좀 실패를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한 건 답변 드리고 뭐 영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다면 영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